2019년 2월 20일 날 용역 건명이 강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뭔 내용이죠? 제출한 자료. 저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신청의 타당성 조사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 그 연구 용역 그 강서 연구개발 타당한지 안 하는지 그거를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을 어느 지역을 하면 되겠느냐 그 내용의 조사 그게 가업 지시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그 당시에 이제 도내 특구 지정 타당성 용역 23개 시군 중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 근데 어느 지역에 강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하면 되느냐라는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까 이 자료에 제가 지금 질의 내용이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사님에게 보고할 때 구미 지역의 단점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에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지정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하셨죠. 그 보완보다는 일단 우리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를 건립할 때는 그러니까 다시 구미 지역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있으나 19년 하반기 이후에 강서 연구개발 특구로 구미가 지정되기 때문에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이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셨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는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설립할 때 이거를 신규 설립은 힘들 것이다. 안 그러면 출자 출험자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보다는 부설 기간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부설 기간으로 가는데 부설 기간으로 가더라도 구미 지역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해소하는 게 2019년 하반기에 구미는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에게 보고를 했다. 뭐 전반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구미 지역의 하반기에 강서교 연구개발 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됐죠? 지정해 9월 30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9월 30일 신청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연구 용역까지 그 뒷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구미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9월 20일 날 발주를 줍니다. 그렇죠? 그 줬잖아요. 제출한 자료에 있었어요. 실장님 같이 보세요. 그 뒷장 용역 수행 과정 현황을 보면 그 뒷장에 구미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연구를 위한 용역 과제를 9,800만 원에 2019년 9월 20일 날 용역 과제를 발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9월 30일 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언제쯤 되겠느냐? 9월 30일 날 되겠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9,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미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9,800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요 사업은 9,800만 사업은 강서 연구개발 당초 4,800만 원은 연구 용역 결과가 경산이나 구미가 강서 연구개발 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서 여기서는 구미 강서 연구개발 그는 신청서 제출을 위한 그 도출 제한이나 심사 방안 육성 전략 이런 걸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 9월 30일 확정이 됐다며. 구미가 확정이 아니고서는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 뭐를 제출해요? 강서 연구개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어요? 9월 20일 날? 그게 맞아요? 저는 이해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 답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용역은 특정 구체 사업 계획이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서 어느 지역의 그 강소 연구 특구로 추진하기 적정한가의 대상지 물색 차원의 그 기초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구미가 나왔나요? 예, 그 구미 나왔습니다. 구미가 나왔고 구미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는 지역 중에서 특정한 구미 지역만 별도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하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그래 좋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지사님에게 보고를 할 때 이 보고 자료에 보면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구미가 추진으로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났느냐고 하니까 9월 30일 날 났다는 얘기예요. 답변 그래 하셨잖아요.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 9월 30일 날 신청을 했고 그러면은 신청을 했는데 9월 20일 날 연구 용역을 줬고 이 연구 용역 과제 결과물이 9월 13일 날 나오잖아요. 2020년 9월 13일 날. 근데 그거는 뒤에 용역에 따른 일자보다도 앞에 용역에서 이 연구 용역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하반기에 신청될 계획과 방침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 결과물이 없이 그럼 저게 부서에서 만들어서 냈나요? 상반기에 이미 포항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구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하반기에 구미를 선정하겠다라고 이게 상반기에는 어느 지역이 유리한지를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9년 9월 하반기에는 구미에 강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 용역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신청은 9월 30일 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구 용역이 필요했었냐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은 현장 평가와 신청을 했으면 발표가 언제 났죠? 발표가 언제 납니까? 발표 평가는 그 중기부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언제쯤 예정되죠? 저희도 당초 예상은 연말 연초로 기대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구미 강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연구 용역의 수행 기간 2010 내년도 9월 13일이거든. 1년 뒤에 나오는데 이미 신청을 해서 우리가 중기부로 선정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용역은 무효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월 20일 강서연구개발 특구 지정 신청을 제한 타당성은 구미가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청은 요 토대로 9월 30일 가기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거에 따라서 실행계획서를 9월 뭡니까? 실행계획서를 용역을 줬다. 예. 이 가업 기간이 내년 2020년 9월 13일 날 나온다. 그러면 이 실행계획서는 신청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청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겁니까? 일단 신청하고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실행계획서를 그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 절차에 자, 이거는 좀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일자리 경제 산업실에서 지금 과학기술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 과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행 기간이 보면 거의 다가 2019년 하반기에 발주를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근데 작년 업무 보고서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앉아서 보니 이 과제물, 용역 과제물이 결과물이 내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될까? 라고 의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조기에 2019년도 연초에 이 사업을 용역 과제물을 줘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왔는 것을 내년도 2020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예산을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용역 과제의 발주는 전부 다가 2019년 10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정해서 다 발주를 줬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정 절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과 지금 강서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한 상반기 때 조사한 거 하반기 때 구미 강서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역을 의뢰한 용역 과제 결과물에서 100% 거기를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의 의견이 담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용역 보고서 같은데 분석적인 계량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 요소로 판단할 여지가 있거나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전제가 된다면 네. 제 판단으로는 일자리 경제 산업실에서 각종 연구 용역을 의뢰한 가재물은 네. 감히 실장님을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전문 지식입니다. 네, 통상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그 통상 과정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행정직이고 여기 전문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실장님의 답변이 여기에 가재물에 그런 정책적인 것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 전체적인 용역 금융에서 어느 게 해당되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네, 통상적인 과제에서 용역 내용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 내지 설정한 경우는 잘 드뭅니다. 다만 이 과학산업기획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의견을 이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제시가 됐다는 것. 아니 그거는 실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장시한 지적을 했는 내용을 그렇게 완전 호도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담당 부서에서 내는 의견들이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성되어 나온 용역 과제 결과물이 위조돼서 내용이 위조돼서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는 게 문제예요.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건은 용역 과제 기간이 수행되는 기간 중에 의견을 내서 용역 과제 결과물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 과제물이 결과물이 수행 완료 기간이 끝나서 과제물을 내는데 그 과제물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위조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경상북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계획안은 이거는 공문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문서에 용역 결과물하고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건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연구 용역 과제물에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담아서 변경해서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된다니까. 여기에 아니, 실장님 한편적으로 용역 결과, 입지 선정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이 용역 과제 결과물에 없다. 이걸 그대로 다 담고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담은 상태에서 담당 부서 의견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용역 기간에 결과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문서 위조예요. 실장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저 또한 300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그 용역 결과물을 그 과제물을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그 용역 과제물이 담당 부서에 내용을 담겨져 있고 그런 내용들을 문서를 위조해서 지사님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지사님께서는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실장님. 네. 답변하시죠. 이게 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똑같이 작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 맞죠? 맞습니다. 예.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 맞죠? 네. 그러면 그게 정답인데 뭐 저기 검토를 하겠다. 애들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근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모든 공무원이 용역서를 요약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100%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 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해하실 만한 소지는 시장님, 사실관계로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네. 그게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21년 했습니다. 21년 지금까지 네. 도청에 근무하시면서 용역 과제를 주고 네. 용역 과제물과 결과물과 다르게 네.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네. 위원장님 자료 해주시고 이 자료 들어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 지금 그 실장님 21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여기 있는 위원 아니 실장님 예.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료 볼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